영준이 어서 오고. 이분들이랑 좀 어서 오라고. 영준이 안녕. 기숙사는 다음 주에 다들 들어오나 보구나. 네, 나선지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지금 오디오 연결이 아직 안 돼. 영준 씨가 안녕하세요. 영준이거든요. 나영준입니다. 1학 네. 2학년 나영준. 수도근하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네. 3번 연속으로 참가해 주시고 카메라도 3번 연속 켜주신 VIP 하고십니다. 아 깜짝이야. 나 박일규 씨 너 깜짝 놀랐잖아요. 나선지 목사님 어서 오세요. 여보세요? 됐어? 7시인데? 7시인데? 아, 희은이 음소거 좀 해줘. 네, 김희은 하구님은 지금 민혁이랑 동기지? 네, 맞습니다. 됐다, 됐다. 시간이 됐으니까 멘토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메 화원이 사진빨. 조명이 장난 아닌데. 오늘 힘을 좀 주시네. 카메라 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나선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손 꼬맸어요. 왜요? 사과 하나 먹으려다가 사과 깎다가 손까지 음. 같이 깎아버렸어요. 아유. 아이고, 어떡해. 옆에 빨리 깎아줄 사람 만나세요. 네. 먹기만 해야지 깎아 먹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먹기만 해야 되는데. 선배님 좀 인사. 그러면 이제 멘토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 동계 멘토링 졸업한 선배님을 모시고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는 선배와 함께하는 비대면 멘토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저희 1, 2학번이신 김유리 선배님을 모셔봤습니다. 선배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율희라고 합니다. 거랑 하나 많이 오셨네요, 되게 다들. 급하게 다 들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원래는 이 자리에 모셔서 같이 멘토링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선배님의 사정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따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님께서 더 많은 도움과 멘토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많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선배님 그다음에 사회에서 이렇게 화인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멘토링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멘토링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질문 네, 한번.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온 첫 번째 질문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혹시 어떤 센터인가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네. 일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건강한 가정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들을 보편적이고 조금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 부모 역할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1인 가구 지원이라든지 뭐 가족 상담, 맞벌이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이렇게 가족들 대상으로 좀 많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따로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네, 지금 저희 센터도 13년도에 15년도까지는 한 따로 있다가 이제 15년도부터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까지도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드리는데 이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학우님께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네. 학우님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한번 제가 네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 가정사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몇 과목을 더 들어야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주어지는지 인터넷에서 강의로 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일단은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수업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 현장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생활교육, 그리고 여성과 사회, 뭐 이런 여러 가족과 관련된 교과목을 좀 더 들었고, 그 과목들을 이수를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가정사라는 것이 이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네. 선배님 학교 이제 다니실 때 교과 과정은 별도로 어떤 다른 인터넷에서나 그런 데서 이렇게 따로 안 들어도 이렇게 자격증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제가 다녔을 때는 이제 좀 더 다른 과목들을 더 들어서, 그러니까 필수 과목보다 이제 전공 선택 과목들을 좀 더 주의 집중해서 좀 더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교육과정에 현재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지금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입생들 원래 과목을 들어야 될 과목이 픽스가 돼 있어서 힘든데 현재 그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시면 1학년 때 오신 분들은 거의 다가 건강가정사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다 편제가 좀 돼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 담당자 건강가정장은 공공기관 단체인가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네요. 근데 이게 제가 질문을 조금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가족사업 담당자를 좀 의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건강가정장을 의미를 하시는 건지 제가 자세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은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통합센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센터는 이제 정읍시라는 곳에서 시청에서 저희 법인으로 위탁을 해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공기관 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혹시 그러면 이제 건강가정사가 아니더라도 혹시 네네. 이제 뭐 가면 상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뭐 프로그램이 이게 언어 교육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많은데 네네.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일단은 언어 발달 쪽을 좀 더 관심 있으시다면 언어 발달 쪽을 공부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처럼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받고 계신 교육을 정규 교육을 꾸준히 잘 들으시고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시면 좋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1급을 좀 취득하시는 게 저희 이제 취업하시기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그 선배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멘토링 1회, 2회 때는 다 연배가 있으신 좀 오래된 선배님이라 그런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언급을 잘 안 해주셨어요. 네네. 이제 상대적으로 선배님은 이제 1, 2학번이시니까 그래도 최근에 졸업하신 선배님이신데 지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려고 하는 희망하는 학생들의 그 사회 분위기가 1급 자격증을 무조건 취득해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아무래도 1급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더 네. 뭐라고 해야 되죠? 가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더 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복지사 2급은 아무래도 보편적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급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심사위원분들이 좀 더 가산점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선배님은 이제 센터에서 주로 어떤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사로 업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 연도에부터 운영지원팀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서 저희 사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프로그램을 주로 계약직을 많이 뽑던데 정규직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정규직을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는 아무래도 사회복지 쪽으로 좀 더 이제 일을 하실 거라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정규직보다는 좀 더 원하는 분야를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정규직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정말 맞는 분야가 아니라면 조금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너무 정규직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만큼의 뭔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받으실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그런 좀 자기 이해가 부족하고 학교를 와서 그 진로를 선택하는데 오해를 하는 학생이 몇 명 있어요. 뭐 실제로 네네. 나는 남을 도와주고 복지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왔는데 그거 조건 따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또 학생이 있는 거죠. 속사정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이게 좀 이해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도와줄 거면 충분히 다른 일을 해서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런 말을 좀 속 시원하게 해주지 못한단 말이죠. 같은 과 학생이니까. 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실제로 네. 현장에서 그런 혼란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도 그런 그 직업 정책에 혼란이 오는 사람이 실제로 주변에 있나요? 아무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뭔가 돈을 많이 생각을 하고 왔다면은 그만큼 사회복지가 아직까지는 그만큼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래도 비교적 돈을 못 받더라도 좀 보람차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가셔서 뭐 아동을 좋아하시면 아동에 가시고 뭐 장애인이 좋다 하시면 장애인에 가셔서 직접 이제 발로 뛰시고 하시면서 그리고 대상자들과 교감을 하면서 오는 그런 보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분들이 더 오랫동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중간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으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사실은 제가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라는 이제 센터에서 파견 직원으로 한 7개월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수시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있는데 정읍에도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읍에는 아직은 없고 전북에는 익산과 전주에만 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는 저희 센터에는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가 없어서 저희도 그런 같이 전주나 익산으로 연계를 해드리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센터라는 게 뭔지 좀 설명. 이제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는 행안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보통 외국인 센터에서 상담사 1명이나 2명을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파견을 해서 이제 다문화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문제 또한 사례 관리하고 상담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입니다. 네. 지금 이게 많은 후배들이 선배님의 이제 멘토를 듣고 있는데 이 후배들이 지금부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취업 일단은 어디서부터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을 하시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과목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시다 보면 자격증은 자연스럽게 취득이 되시는데 그 외적인 부분을 이제 봉사활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을 한 곳에서 또 꾸준히 오래 한 경험이 있고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 실제적으로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면서는 이제 직접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등을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쪽을 좀 더 많이 체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면접을 보실 때도 좀 이제 면접관들께서 그래도 좀 많은 경험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또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직 내가 어떤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어떤 부분이 제일 맞는 것 같다라는 걸 잘 모르실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좀 더 다양한 곳으로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좀 많이 다녀보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선배님께서 이제 취업하기 전에 자기가 정말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를 먼저 찾아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복지도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그 클라이언트 대상들을 누군가를 해주는 게 내 적성에 맞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의 부분이니까 아주 유익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선배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가장 보람 있었던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작년에 했던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가 관리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직접적으로 대상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사에 꽂힌 만큼 이제 뭔가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 다문화 분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보람 찾고 오히려 그분들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좀 더 그런 말을 들을 때 보람 찾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다문화 식구들이 어떤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나요? 아무래도 다문화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게 많으시고요. 또 아무래도 오시다 보니까 한국 남편분을 만나서 그 문화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내를 좀 한국 문화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아내분은 남편이 너무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자기 생각만 고집을 해요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고부 간의 갈등 이런 문화적인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고부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또 뭐 남편 간의 갈등, 남편과 부인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선배님은 주로 어떤 자원을 연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센터에 가족 상담이 현재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족 상담을 연계를 해드려서 6회기 정도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쪽 맞춰서 다른 정읍 시내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방금까지는 가장 보람 있었던 업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보람은 있지만 정말 힘들거나 난감했던 업무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업무도 있었을까요? 난감한 거는 조금 가장 난감했던 게 뭐였냐면 아무래도 사회복지를 하면서 한 가지 일만은 할 수 없다. 네, 다들 이제 한 가지 사업만 받으면 그 사업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한 사업을 맡음으로써 사회복지사가 좀 더 전문성을 계속 발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하나를 기획을 할 때도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도 이게 과연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대상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되게 사회복지사가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왔습니다, 선배님. 다문화 가정 폭행과 가정 불화에도 관여하냐고 물어봅니다. 네, 가정폭행과 가정불화에도 관여를 합니다.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 상담소와 지금 같이 연계를 해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시에 따로 이제 좀 너무 심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분리를 시켜서 진행이 되고, 네, 같이 관여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이제 선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사는 특히나 만능 엔터테이너처럼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저도 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에서 직원으로 한 7, 8개월 정도 일을 할 때 그 다문화 여성 중에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부당해고를 당하시고 실업급여를 이렇게 타고 싶으신데 한국어도 서투르시고 또 행정적인 업무도 이렇게 어려우시다 보니까 찾아오셨던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를 가면은 이런 서류 준비하고 이런 서류 준비하고 병원 가서 뭐 떼오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혼자 하기 어려우시니까 이제 저도 뭔가 사례관리 개념으로 해서 그런 고용노동부 관련 업무도 제가 이렇게 함께 도와드린 적도 있고 또 가정폭행이 있을 때 함께 경찰서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대변자라 그래야 될까요? 옹호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선배님 얘기하시니까 다시 생각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 경험이라서 선배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야를 제가 100점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복지적인 업무 외에 이런 업무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부족했을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느꼈어요. 뭔가 예를 들면 내가 고용 업무를 도와드릴 때 제가 고용노동부 직원은 아니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내 한계를 좀 느끼고 좀 더 이제 경험이 많았더라면 지식이 많았더라면 이런 좀 한계를 느꼈는데 선배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고, 저희가 그래도 사회복지를 4년 동안 배웠지, 다른 거를 많이 배운 경험? 그러니까 저희도 직접 찾아가서 뭔가를 해본 경험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점들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가 제가 해줘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대상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이다. 혹시라도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른 이렇게 통역사를 붙여서 해드리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라고 이제 사전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상자분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알겠다라고 해주시고 그래도 네, 그런 점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풀어나가게 된 것 같아요. 해결책들을.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주로 행정을 하시는지 사례 관리를 하시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선배님은 행정을 주로 하시나요? 네, 현재는 행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추가 질문이 행정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 좋을 자격증이나 뭐 스킬 같은 거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행정 관련해서 많이 자격증을 따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 안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거 다 사용하시잖아요. 엑셀도 다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냥 그 선 안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좀 하나를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커말 정도 까지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행정 업무 쪽에 말고도 복지 전체로 보았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집합도 안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온라인 쪽으로 좀 더 많이 발달하고 그런 정보 제공을 하려고 여러 업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렇게 영상 편집도 하고 기획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네. 피부로 와 닿나요? 그런 지금 내가 편집을 좀 잘했더라면 이런 업무를 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일을 좀 더 맡아서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런 현재 상황이, 코로나의 상황이 실제로 느껴지는지 현장에서. 네, 코로나는 너무 가까이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많이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는데, 다문화 어울림 축제라고 해서 다문화 분들 오셔서 이제 뭐 직접 그 나라 음식들을 만드셔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했는데, 작년은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점도 많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항상 영상을 편집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체험 키트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줌으로 출석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제 뭐 같이 가족 캠프, 집안에서 즐기는 가족 캠프라고 해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가족 캠프를 즐기실 수 있도록 텐트라든지 뭐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체험 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로 해서 많이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하면은 좋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영상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히 네, 필요성은 아직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모금회 프로포절에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좀 신청을 해가지고 그 네네. 다문화 여성들이 그 유튜브 크리에이트 과정을 개설을 해서 네네. 그걸 공부해서 그 자기의 문화를 알리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실은 다문화의 그 우리 대상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어떤 그 자국민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그런 소통의 어려운 부분을 더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그 소통을 다문화 사람들이 보다 더 크리에이트 과정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소통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그 지역사회와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우리 그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이런 쪽에 그 유튜브나 미디어 역량들을 잘 하고 계신다 그러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근데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물론 교수님의 말씀도 정말 유익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이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컴퓨터 타자 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무래도 한국어가 되게 어려우시다 보니까 쓰기나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고 일단 소통 자체가 좀 어려우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크리에이터 비디오 편집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배님 그러면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반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어떤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이 증가한다든가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센터에서도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지장이나 아니면 좀 더 이런 상담이 많이 더 들어오고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숨겨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접 요청을 하시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저희 다문화 센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인지가 조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인식이 좀 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굴을 좀 더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다문화도 지금 보면은 그 대도시에 있는 다문화 가정하고 또 농어촌 지역에 있는 데하고 또 여천이라든지 또 제가 하고 있는 당진이나 이런 데하고 조금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경우는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남편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런 다문화가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네. 농어촌 쪽으로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남편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것이 낮아서 그 안에서도 다문화인들의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격차가 조금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성에 맞춰서 아까 이제 꼭 배우라는 건 아니고 이제 광주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활발하게 하고 또 수준이 조금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시골에 가면 갈수록 좀 그런 것이 접하기가 조금 쉽지 않겠나 싶어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그런 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네. 다 교육적 수준이나 다른 것처럼 다문화 사람들도 교육적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다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잘 사는 더 똑똑한 다문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네. 다문화 다르면 다 굉장히 어렵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많이 조금 좀 다양하게 좀 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혹시 그 직접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온 신청을 하러 온 클라이언트 중에 가족 구성원 중에 청소년도 있나요? 성인 말고? 네. 현재는 많습니다. 오히려 다문화 가족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오셨어서 거의 한 10년 넘게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현재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아주 길 가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하면 꽤 많이 한 30명 정도 꽤 많이 또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혹시 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하면은 이제 저도 다문화 아동들이 많은 센터에서도 이렇게 있어 봤지만 이제 눈으로 보이는 차이가 또 있기도 하잖아요. 일반 어떤 그 다문화 아이들이 아닌 친구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차별이나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제가 느낀 다문화 청소년의 아이들은 물론 활발하고 물론 다른 청소년과 같이 저희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다문화라고 해서 꼭 그렇게 구분 지어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김새가 좀 다르고 그냥 그럴 뿐이지 그리고 엄마가 좀 다른 나라에서 왔다일 뿐이지 오히려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구분 짓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청소년들처럼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좀 소극적인 부분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서는 거를 조금 어려워한다든지 이런 차이점을 조금 느낀 적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매번 멘토하는 저희 선배님한테 하는 공통 질문인데 이거는 학생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졸업한 게 사회에 나가서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선배님은 지금 복지 쪽에 일하고 계시니까 상담하게 뭐 이런 도움이 됐다라는 예시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선배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호신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일단은 그래도 사회복지를 배웠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호신대만의 그런 복지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 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네, 그런 복지 철학은 어떻게 보면 호신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섬기고 대상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복지를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조금 포장된 말 같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살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네, 말씀. 대학 네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방향이 살짝 노선이 번나간 질문이긴 하지만 요즘 네네. 저희 뭐 몇 년 차이 안 나지만 지금은 약간 사상과 감성, 그다음에 신학과 감성이 다르다라고 저희는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같은 학교지만 네. 약간의 그 느끼는 분위기나 풍게 다르다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선배님 때도 그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뭔 점이 달라? 저희는 분위기가 과 저희 과 분위기가 다시 한 번만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같은 학교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지만 신학과랑 사상과랑 음악과는 다 하지만 네. 요즘 따라 더욱더 신학과가 저희 과 수업을 들으면 우리 과 사상과 감성이 아, 나랑 맞지 않아, 우리 신학과는 아니래, 아, 약간 이런 느낌도 받기도 아, 하고 반대로 저희가 또 아, 신학과 가면 또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문화였는지 아니면은 선배님 때도 그런 게 당연히 과가 다르니까 있었는지 좀 이렇게 노선이 벗어나긴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저희 때도 그랬죠. 저희 때도 항상 신학과하고 사상과하고 그렇게 조금 대립 아닌 대립 이런 걸 많이 했었고 항상 뭐 네 그렇지만 그래도 신학과하고의 소통도 되게 잘 했고 신상과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신학과 그리고 사회복지 상담학과 이렇게 같이 복수 전공을 들으시는 분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신상과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렇게 부르고 다닐 정도로 그래도 나름대로 소통은 잘 했지만 뭐 체육대회라든지 뭐 통학 그 선거라든지 이럴 때는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지금 신학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왔어요. 아 정말요?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과 다르게 신학과가 요즘에 인원수가 많이 줄고 사상과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지금 옛날에 비해서 총학생 회장도 지금 2번이나 했던 것 같아요. 전에도 1회 또 한 번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 사상과가 더 활발하게 아주 뭐 네.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네.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신학과는 이 교수님. 거의 이제 교수님 진정하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선배님 학교 네. 생활 하실 때, 저희 학교 생활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혹은 약간 전설이 될 만한 이슈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전설이 될 만한 제가 너무 조용히 학교를 다녀가지고 일단은 일단은 이 내용을 교수님께서 들으셔도 괜찮은지 아니 일단은 네 일단은 그냥 전설이 될 만한 일은 그렇게 많이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같이 다녔던 동기들이 되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대학교 때 있었던 일들을 엄청 많이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좋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좋았던 기억들은 놀았던 기억들이지 싶은데 같이 여행 많이 다니고 그랬던 기억들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2학년이죠. 네. 그리고 올해 신입생들은 계속해서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배님 아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정말 좀 아쉽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추가적인 질문이 또 와가지고 일단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가정이라 하면 외국인 여성분들이 들어오셔서
한국 남자분들과 결혼을 하는데 한국인 여성분들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지 적은지 이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비교적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비교적 적습니다. 주로 이제 들어오시는 나라가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여성분이시라든지 이렇게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되게 중국 이쪽으로 많이 이제 여성분들을 많이 이제 들여오세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조금 많은데 저희 센터에서는 저희 지역에서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아, 네. 이제 이게 그 남녀 비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혹시 그 직원분들 중에서도 남자 직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지금 현장에서? 저희 네, 남자 직원분들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네, 현재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남자 후배들도 있으니까 남자 직원이 왜 없는 것 같고 무슨 일 때문에 좀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지 지금 그 현장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자 직원분들이 제일 많이 안 들어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에 비해 일의 업무량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여자분들이 메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 너무 여자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아무래도 진짜 뭔가 위급 상황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남자 직원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남성 직원이 없나 봐요, 현장에. 이제 제가 작년에 일할 때 저는 파견 직원이라서 센터 해당은 아니지만 거기로 출근을 했을 때 남성 총 24명 중에 남자 선생님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남성이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업무들을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몰아서 하시니까 정말 남자 직원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재령 씨가 갔을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제 저는 저도 흔치 않은 남자 직원이라서 정말 많이 환영을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환영과 함께 업무도 함께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퇴사하실 때 저는 사실 제가 퇴사할 때 함께 일하던 그 선생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냐 그 표정을. 아, 남자 직원. 이제 그분 한 분 계시니까 네,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이제 저희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복지를 네.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매번 멘토 선배님들한테 물어볼 때마다 항상 답변은 남자 직원이 거의 없다. 대부분 다 여자 직원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기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물론 열심히 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왔지만 참 여러 감정이 오고 가는 질문과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매번 듣지만. 공부해 주세요. 네. 옛날에 이제 초창기 때 다문화 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자 기피 이유 중에 하나가 다문화 여성들이 센터에 오는데 남자 직원이 있으면 그 남편들이 좀 거부감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막 초창기 때는 강주에 이제 우리 초창기 때 가보면은 남자를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런 요도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나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하지만 근데 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좀 여성화 경향이 좀 많이 있긴 해요. 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남성들이 좀 있기는 하는데 조금 그래도 지금 특별히 건강가정이나 다문화 같은 경우는 너무 여성 쪽으로 많아가지고 좀 제도적으로 남성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특별히 건강가정이나 다문화는 진짜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는데 지금 그 주체가 지금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네, 방금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인데요. 이제 시골 농어촌의 외국인 여성분들이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집을 나오셨을 때 자녀 문제, 가정 문제가 있는 사례가 있나요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가출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은 있으세요. 되게 그러니까 좀 문화적인 차이가 강하다 보니까 사소한 이유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출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신데, 네. 자녀나 가정 문제 그러니까 아직 그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지는 않으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근데 만약에 저희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찾기가 좀 어려우세요. 애초에 가출을 하실 생각이라면 연락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다 그냥 끄고 그냥 가셔버리는 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출을 하는 이유도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이제 때로는 네네. 어떤 그 위급한 상황이 가정폭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럼 혹시 네네. 센터에 지금 쉼터가 함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센터에는 이제 쉼터는 없고 저희는 그냥 연계를 해드리는 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폭력 상담소에 요청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네,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뭐 기억에 남는 뭐 전설의 뭐 레전드 썰 이런 걸 제가 끄집어 내려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 계셨으면은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옆에 안 계시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 그러면 이거는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원하는 질문인데 수업이나 교수님 중에 기억에 남았던 수업이라든지 뭐 혹은 이거는 우리 후배들이 지금 이 교수님이 이때는 이랬었는데 약간 교수님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째려보고 계시는 거 있는지 아니죠? 옛날에는 아주 잘 안 웃으셨는데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교수님을 기억에 남는 교수님과 수업을 네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박일현 교수님이 제 그 멘토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 수업 때도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김진영 교수님 아직도 계시나요? 김진영 교수님이 되게 이제 가족 상담으로 많이 이제 따뜻하게 좀 이제 기독교 상담으로 되게 많이 풀어주시기도 하고 되게 따뜻했던 강의로 남아 있습니다. 김지영 교수님 이번에 은퇴하십니다. 네. 네, 전화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또 질문 있으시면 이 질문 끝나고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후배들에게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달라고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네요. 일단은 현재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 같이 지내고 있는 우리 학우분들과 좀 많이 소통을 하시고 좀 많이 놀러도 다니시고 네,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이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이제 학우들하고 소통을 많이 한 친구들은 그만큼 적극적이고 그만큼 더 많이 네, 나서는 이런 성향을 보이는데 그러지 못하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대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그때의 그 추억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 친구는 되게 이랬었지 막 이런 추억들 그리고 교수님은 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 이런 기억들을 되게 많이 회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때 아니면 못했던 기억들이 되게 많아서 많이 노르라고 많이 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유, 그만큼 이제 봉사 활동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만큼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초 교육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놀 때 또 노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놀고 열정적으로 봉사도 뭐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되게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이제 가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주차장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서 셀을 붙이고 싶은데 자기가 용접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내가 배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 제가 엄청 적극적으로 배웠더라면 제가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에 제가 용접기를 들고 가서 용접을 했겠죠. 여기 용접 필요해. 그럼 가서 달려가고. 이제 선배님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 제 어릴 때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진짜 복지사로서 그리고 상담사로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잘 알고 배워야 되는구나.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네. 할 줄 아는 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도와주기도 쉬우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 놀고 봉사도 많이 하라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후배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선배님들은 그렇게 다 얘기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 꼭 이거는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현실적으로 딱 하나만 고르자면 어떤 게 있을지 그래도 후배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일단은 사회복지사 1급이 제일 중요하고 사회복지사 일을 하시려면 그리고 운전면허도 되게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일종을 취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센터에는 작은 차보다는 큰 대형 차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때나 대상자들을 모집을 할 때 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런 큰 차, 스타렉스 같은 것들을 운행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럴 때 만약에 일종이 없으시면 이제 프로그램 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가시기가 되게 어렵고 또 대상자들을 이제 다시 뭐 데리고 온다든지 데리고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제어가 많이 되실 텐데 좀 일종은 되게 취득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노는 것도 대학생답게 많이 누리면서 놀되 사회복지사 1급하고 운전면허 1급은 꼭 하라고 합니다. 네. 네, 가장 현실적으로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카메라를 켜고 계신 학우분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소감 한마디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소동건 학우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 김유리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이고 또 이렇게 그 선배님 같은 분을 많이 접하지도 못했고 또 봉사활동이라 이런 것도 많이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지금 토요일 주말반이라 우리 그 학우님들 그 주간반 젊은 주간반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쉽고 같이 부딪혀서 공부도 하고 싶은데 우리 주말반들은 사건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멘토링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진행하시는 우리 학우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화원 학우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다문화라는 분야가 이전보다도 또 되게 우리 사회에 가까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다문화가 저에게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그 분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도 좀 필요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자 권사님. 마이크.
네,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문화에 대해서 선배님이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다문화의 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 신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많은 걸 오늘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성란 학우님. 유지인 교수님. 교수님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출타 중이어가지고 늦게 합류해서 앞부분을 못 들어서 좀 아쉽고요. 우리 박일현 교수님께서 이제 또 올려주실 것 같아서 추후에 듣도록 하고요. 저희 사회복지 부분이 공부하고 오늘 또 제가 이제 다녀왔던 부분이 작은 자를 위한 뭐 총회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명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이 멘토링 교육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선배님들의 다양한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제 점점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더 관심이 갖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한별 학우님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늦게 들어왔는데 조금이나마 다문화에 대해서 경험담을 들어서 좀 좋았고요. 이번에 신입인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제 앞으로 학교 생활 기대가 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 생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박경원 교수님. 네, 너무 아주 보이스도 너무 좋으시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신입생분들도 계시는데 사회복지 영역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매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로 멘토링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졸업한 우리 선배들이 현장에서 이런 일을 사회복지는 영역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통성명 하지 않는 이상은 선배 얼굴을 모르니까 아는 채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도 보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은 시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졸업생 분들을 섭외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장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오늘 참여해 주신 또 정읍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초대장을 보내면 그때도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학우님들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그 채팅창에 건강가정사 이수 과목 올려놨거든요. 이수해야 될 과목과 그 다음에 그런 내용도 올려놨으니까 이게 화면이 꺼져버 이제 줌 회의가 끝나면 그거 끝나거든요. 이게 사라지거든요, 파일이. 그러니까 지금 다 다운 받으세요. 채팅창 들어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시간표 이제 할 때 시간표 작성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종익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김유리 선배님 되게 수고 많았고요. 저는 요새 다문화 자꾸 얘기하니까 미얀마 사태가 자꾸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좀 돕고 싶어도 참 어려움이 저희 옛날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이제 다문화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이제 힘든 가운데 온 건데 그런 것들을 같이 도울 수 있는 좋은 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도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저희도 끈 계속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혁 학우님 그러면 이사무엘 김사무엘. 네. 네,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더 열심히 참여해서 많은 것들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사무엘 이름도 다문화 이름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멘토링 이렇게 대본 쓰면서 1, 2학번? 이라고 했을 때 좀 좋아했습니다. 최근 학번이었어 그나마. 가장 최근에 현장에 가셨을 거고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와 어떻게 보면은 세대가 차이가 안 나지 않는 그런 선배의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왔는데 다행히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제가 흡수하기에 좋은 단어와 어조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방금 솔직히 다문화의 관심사가 쉽게 가지기가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복지 쪽에서는 꼭 빠질 수 없는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선배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학교를 네, 맞아요. 조금 다녔습니다. 그때도 물론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뭔가 조금 이제 말을 못 걸었죠. 말도 못 걸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높은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오늘 또 멘토링 하면서도 이제 벌써 현장에 나가서 진짜 어떤 실천가로서 이렇게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 보고 더 약간 우러러 보는 마음이 생겼고 네, 앞으로도 다문화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현대 사회는 다문화 사회죠. 예, 특별히 지금 남북 간에 이제 지금 실은 다문화는 꼭 이주 노동 여성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넘어오신 이주 분들도 문화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현대 사회는 세대 간의 문화의 차이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 다 다문화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고 우리가 호남신학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이 화해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한 데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창의성이다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창의적으로 간다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가고 그 창의성이 실은 현대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직업의 한 분야가 아니고 실은 현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세요. 진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다문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지금 김유리 선배님께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를 한 50번 정도 하셨거든요. 네. 아무 파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무래도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네, 아무래도 하여튼 네. 좋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네, 그래서 말씀 해주셔서 그랬지만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그래도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후배님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선배님 저 정읍 가면은 다문화 건강가정센터 무조건 가서 우리 선배님 여기 계시다고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닌데 아무튼 네. 네, 드세요. 예. 오시면은 커피 사드릴게요. 오시면은 제가 커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거 녹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제 마지막 멘토링 4회차 고희영 선배님 11학번 선배님이시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꼭 많은 참여와 이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명씩 모일 때마다 질문도 늘어나고 배움도 더 많아지고 멘토링도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꼭 이번 주 목요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였는데요. 우리 김유리 선배님께서 대답을 참 잘해주시고 멘토링도 잘해주셔서 오늘도 참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다 인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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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다음에 찾아뵐게요. 예.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